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1일 이모 첫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정조의 망골예를 행하고 또 대왕 대비전 인수 왕비전 인해 왕 대비전에 하례를 하고 효리를 올렸다. 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1일 이모 두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1일 이모 세번째 기사 삼대비에게 진년하였다. 진년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이다. 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1일 이모 네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행하였다. 외인과 야인도 참여하였는데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회례연은 정조와 동지 날에 군신이 궁중에 모여 베푸는 잔치다. 왕세자 이하 모든 문무관이 이에 참석하며 내전에서는 별도로 잔치를 베풀어 왕비 세자빈 이하 모두 내외 명부가 참석한다. 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1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의 집에 잔치를 하사하고 종친과 제추에게 명하여 잔치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승지 김승경, 우승지 채수, 우부승지 노공필을 보내어 선언을 하사하였다. 성중시록 111권 성중 11년 1월 2일 개미 첫번째 기사 통사 최유광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자 최유광이 아뢰기를 신이 송참에 도착하여 들으니 지난해 11월에 야인이 길을 나누어 동팔잠 지방에 쳐들어와서 사람과 가축을 많이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더군데 태감 왕직이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내보내지 않은 것에 노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요동진무 왕항이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에서 시기를 어기고 군사를 내보내지 않았으므로 왕태감이 노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칙명을 받들고 즉시 장수에게 명하여 들어가서 공격하도록 했으나 때마침 강의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으므로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수일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장수에게 명령하여 들어가 공격하도록 하여 현재 군사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왕황이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자문을 도사에 바치자 대인 이영과 부해 등이 또 묻기를 그대의 나라에서 어째서 군사를 내보내 응하지 않았는가 하므로 신이 앞서와 같이 대답했더니 또한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진무 오진이 신에게 말하기를 왕태감이 북경으로 돌아올 때 말하기를 조선의 군사 말이 이르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길이 막혀서 시기에 미치지 못한 것일 것이다 하고는 이어 무령후로 하여금 물러가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신이 묻기를 왕황이 말하기를 왕태감이 우리의 군사가 시기에 미치지 못한 것에 노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오진이 말하기를 왕황의 말은 망령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모두 며칠이 걸리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15일이 걸렸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싸움에서 죽은 군사의 수요는 얼마나 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더건대 북경의 군사 2명과 요동의 군사 4명뿐이라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많은 군사가 움직여 나아가 정벌하였는데 죽은 사람이 어찌 이뿐이겠는가 하였다. 최유광이 다시 아뢰기를 왕황이 신에게 이르기를 왕태감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만약 순순히 복종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 장차 다시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서 공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고는 곧 군기와 화통을 남문루에 간수하였습니다 했는데 신이 눈으로 보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3일 갑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3일 갑신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13권 성중 11년 1월 3일 갑신 세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한명회가 신에게 이르기를 원자의 나이가 지금 5세가 되었으니 여염에 섞여서 거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나라 선제도 민간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여염에 거처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주시로 113권 성종 11년 1월 4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4일 얼류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승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의 신 등이 어유소의 주위를 다스리도록 청했으나 전하께서 추국을 마치기를 기다려 그 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어유소의 편비들이 모두 대궐에 모였으니 청컨대 요사히 회부하여 이를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척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어유소는 사람됨이 우유부단하여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논에 몰려서 군사를 파한 것일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 장수들을 국문하여 뒷날 편비가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는 바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편비는 각 영문의 부장을 말한다. 성조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4일 얼류 세 번째 기사 공조, 정량, 송령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4일 얼류 네 번째 기사 성절사 한칠애가 부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선장전에 나아가 인견하자 한칠애가 아뢰기를 정동이 신에게 이르기를 명년에는 어떤 재상이 오겠습니까? 만약 항시의 족친이 아니란 별도의 진언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지난해에 대인이 저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상공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만약 해마다 진언한다면 어찌 상공과 다르겠습니까? 하고 이어 온반의 패단을 진술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재상이 말이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에 진언하자 황제가 기뻐하셨으므로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군사가 적을 죽이거나 잡는 수요는 얼마나 되든가 하니 한칠애가 대답하기를 신이 가다가 광령에 이르러 고청을 만나보니 장차 어디로 가는가를 물었더니 고청이 대답하기를 포로와 수급을 가지고 북경에 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수요를 물으니 고청이 서목을 보여주었는데 사로잡은 것이 486명이고 머리로 벤 것이 695급이나 되었습니다. 신이 길 가는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중국 사람으로서 야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중국 군사가 이른다는 말을 듣고 다 투어 와서 관군을 맞이하니 관군이 갑자기 이들을 죽여 공과 상을 요구한 까닭으로 적의 머리를 바친 것이 이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더군데 중국 군사가 동정을 한 후에 또 성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한칠애가 아뢰기를 신이 돌아오다가 요동에 도착하니 왕황과 오진이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해 11월 24일에 건주의 야인 300여기가 자유체와 사천 등지에 들어와서 여설을 불살라 없애고 사람을 죽이거나 사로잡아간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4일 얼류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조화이정 연필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서정한 군창수와 군사들은 정성이 이미 공을 등급을 매기고 있겠지만 그러나 1등 중에서도 어찌 공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없겠는가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부원수 김교 선봉장 김조간 이숙기 성귀달 이종생 홍일호 이돈인 포영장 경유공 치중장 김언경이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고 정유지 최지강 김세적은 후면을 막아 힘껏 싸워 공이 있으니 또한 그 다음이 됩니다 하였다.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대장의 종사관은 농공하는 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땅히 1등의 예를 의거해야 될 것이다 하고 이어 묻기를 종사관들이 모두 대장을 따라서 진에 있었는가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이 허혼과 조숙기로 하여금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싸움을 독려하도록 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은 신을 따라 진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허홍과 조숙기는 마땅히 선봉장의 예에 의거하여 농공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4일 을유 6번째 기사. 주화이정 윤필상에게 노비 8명과 안장 갖춘 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4일 을유 7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서정 도원수 윤필상에게 삼품계를 대가하도록 하고 부원수 김교와 여러 장수인 조관 이돈인 이종생 이숙기 이흠석 홍일호 성기달 최지강 정유지 경유공 김원경 허혼에게는 삼품계를 더하되 이품계는 대가하도록 하고 조숙기에게는 삼품계를 더하도록 하라. 1등에게는 2품계를 더하되 1품계는 대가하도록 하고 자궁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기 2품계를 더하되 자궁에 이르러서 거치도록 하고 남은 품계는 대가하도록 하라. 2등에게는 1품계를 더하되 준직으로 하고 자궁한 사람에게는 준직으로 하되 1품계는 대가하도록 하라. 3등과 4등에게는 1품계를 더하도록 하고 직첩이 회수된 사람에게는 1품계를 더하여 서용하도록 하며 파직된 사람에게는 1품계를 더하여 서용하도록 하고 1품계를 대가하도록 하라. 유진장 우후 종사관과 조병 산료환 인원에게는 각기 1품계를 더하도록 하고 대장의 종사관에게는 1등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가는 경우에 따라 품계를 올려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 서, 제, 질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다. 준직은 품계에 준하는 실직을 주는 것이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침입하여 전주하였는데 모든 제수의 이조 병조의 당상관이 개품하여서 시행하였다. 이숙기를 자헌대부 연안군으로 이 등량을 가정대부 전이군으로 이 종생을 가정대부 함성군으로 이 계동을 가선대부 형조 찬판으로 정유지를 가선대부 공조 찬판으로 성귀달을 가정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조관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허혼을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이 세좌를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 승지로 성현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이 측을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승으로 현석규를 정헌대부 평안도 관찰사로 이 양구를 가선대부 개천군사로 허탁을 가선대부 희천군수로 이 승조를 가선대부 태천현감으로 김익령을 통정대부 성천부사로 이 백남을 통정대부 벽동군수로 김휘를 통정대부 가산군수로 정문창을 통정대부 영원군수로 전순달을 통정대부 용천군수로 홍일우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김언경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경유공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강경손을 가선대부 호군으로 왕종신을 가선대부 호군으로 조종지를 가선대부 호군으로 신이중을 가선대부 호군으로 변정을 가선대부 부호군으로 손계량을 가선대부 부호군으로 최지강을 가선대부 부호군으로 한숙후를 가선대부 부호군으로 정석희를 절충장군 상호군으로 김세적을 절충장군 부호군으로 이인충을 절충장군 사직으로 우현손을 절충장군 사직으로 변철영을 절충장군 부사직으로 신석강을 절충장군 부사직으로 엄기손을 절충장군 부사직으로 변극곤을 절충장군 사과로 임효곤을 절충장군 사과로 박형근을 절충장군 부사과로 정석례를 절충장군 사과로 이부를 절충장군 사과로 김찬을 절충장군 부사정으로 김교를 정은대부 평안도 절도사로 최진하를 절충장군 벽당 첨절제사로 원중거를 절충장군 만포 첨절제사로 이윤건을 절충장군 선사포 첨절제사로
김자분을 절충장군 평안도 병마 우후로 이암을 절충장군 창주 첨절제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13군 성종 11년 1월 5일 병술 두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최자건, 강자성, 강효복, 박윤에게 조숙기의 예에 의하여 각기 3분계를 더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13군 성종 11년 1월 5일 병술 세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군공 1등인 황생 김윤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13군 성종 11년 1월 5일 병술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어유소를 경기의 농장 근처에 중도부처하도록 하였다. 중도부처는 유배에 처한 죄인에게 그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배소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합니다. 성조실록 113군 성종 11년 1월 5일 병술 다섯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현석규와 절도사 김교우에게 교수를 내리기를 정조사가 돌아올 때에 의주 목사 오상으로 하여금 군사를 건드리고 동팔참의 적로 요해처에 도착하여 맞이해 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3군 성종 11년 1월 6일 정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3군 성종 11년 1월 6일 정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병 정지와 정은 김영정이 아뢰기를 지금 어유소를 농장 근처에 귀양 보내었는데 이것은 집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한 임금이 말하기를 강의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군사를 파한 것이니 이와 같이 처벌하면 족하다 하였다. 정지가 아뢰기를 군사를 파했을 때 비장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어유소가 어찌 능히 혼자의 의견대로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 대장의 명령을 아래 사람이 어찌 능히 어기겠는가 하자 정지가 아뢰기를 가령 대장이 어렵지 못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아래 사람이 쏠리듯이 이를 따른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하자 정지가 또 아뢰기를 성천부사 김익령은 평소부터 질병이 많았는데 어찌 군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상관으로 승진시켰으니 아마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는 유진장이든지 종사관이든지 산료관이든지 모두 상이 있었으니 김익령도 그 때문에 품계를 승진시켰을 뿐이다 하였다. 정지가 아뢰기를 홍일효는 일찍이 장우를 범하여 중도부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공로로서 직첩을 돌려받게 된 것만도 족한데 특별히 품계를 더하여 관직에 임명했으니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일효는 공이 1등에 있었는데 1품계만 승진시켰을 뿐이니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정지가 아뢰기를 관작은 공이 있는 사람을 상주는 것인데 몇 달 동안 무슨 공이 있기에 상전이 이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을 어찌 날짜에 오래되고 가까운 것으로서 계산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장우는 불법으로 뇌물을 받는 것이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7일 무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군이 아뢰기를 형주는 맡고 있는 직책이 지극히 중요한데 지금 허혼을 참의로 삼았습니다. 허혼은 일찍이 처형 조지하의 첩 양비를 간통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때는 간통한 곳에서 잡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내버려 두고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한때의 특별한 은혜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종을 대신하여 몸속 관부에 나아가서 노비를 송사했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고쳐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척건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허혼이 양비를 간통한 일은 여러 사람의 입에 널리 퍼떨어져 있습니다. 형조는 사헌부 사관원과 더불어 삼성이라 일컬고 있으니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허혼이 마땅히 있을 것은 아닙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양비를 간통한 일은 예전에 이미 의논하여 결정된 것인데 또 어찌 지난 일을 소급하여 의논하겠는가. 다만 종을 대신하여 송사에 나아간 것은 매우 비루하니 서로 송사한 문안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군공으로서 발탁되어 종부시 정에 임명되었는데 종부시는 종친을 규찰함으로 법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김진은 일찍이 숙전부사가 되었으나 사무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여 채직을 당했으니 그가 종부시의 임무를 능히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김진은 궁시에 익숙하니 군기시에 임명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를 군기시정으로 바꿔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상의원은 직책이 내탕을 맡고 있으니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한충례는 본래부터 광망하다고 일컬어졌는데 지금 군공으로서 상의원 정에 임명되었으니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옛날 사람들의 말에 호분과 철이도 올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상의원도 대궐 안에서 시정하는 신하이니 고쳐서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직책의 차례가 서로 알맞은 곳에 받고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신계종은 근공이 1등이 아닌데도 내자시의 판관으로서 첨정과 부정을 뛰어넘어 본시의 정유되었으니 관작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묻기를 신계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신계종은 무죄가 있어 무과의 장훈으로 합격하고 또 중시에 합격했는데 다만 나이가 젊어서 경력이 없을 뿐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젊어서 일을 맡고 난 후에 늙게 되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어찌 한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무에 익숙하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예전에 최정안은 정언으로서 죄를 지어 파면을 당했으나 후에 이천을 따라 서장해서 공이 있었는데 세종께서 그 공을 상을 주면서 오히려 정언의 고신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의로는 자신이 장후를 범하였으며 이 종생은 대신으로에게 아부하여 모두 중지를 당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작은 공로로서 직책을 돌려받고 또 서용하도록 명하셨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세종조에는 관작이 매우 귀하여 일푼계만 얻더라도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겼는데 세조의 말년에 이르러 관작이 외람되게 되니 사람들이 비로소 이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고 정창손이 아뢰기를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는 금, 은과 옥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관작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산품의 당상관으로 참의, 유건과 첨총제 7, 8인만이 있었을 뿐이니 사람들에게 경솔의 벼슬을 주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농공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하였다. 호부는 천자를 호위하는 군사이다. 철이는 천자의 의복을 맡은 벼슬이다. 중시는 문과 하관을 위하여 둔 과거이다.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 정산품의 풍계를 올려주었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외혹은 피고 실화 등 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이조참판 어세겸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승전하여 잡은 포로를 바치게 했는데 도승지 김승경이 선원을 가지고 모하관에서 전송하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조승구광식 아무는 오랑캐를 초살하는 일로서 성화 15년 윤 10월 11일에 지위 고청이 가지고 온 칙스를 받더니 유시하기를 짐이 1000명을 받아 중화와 오랑캐의 군주가 되었으니 은혜를 베푸고 인덕을 시행하는 것이 곧 짐의 평소부터 품은 뜻인데 군사를 이렇게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 어찌 원하는 바이겠는가. 그런데 건주의 여진이 하늘을 거스리고 은혜를 배반하여 여러 번 변경에 쳐들어오니 수신이 전멸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짐의 생각으로는 창칼이 이르는 곳에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들 중에서도 어찌 덕화에 붙조자 선인이 되는 사람이었겠는가. 이에 대신을 보내 어루만져서 편안하게 하기를 2-3번이나 하면서 그 배반한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이 서울에 와서 사죄하는 것을 들어줌이 모두 상례에 지나쳤으며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여 돌려보냈었다.
그런데 일찍이 만 1년이 되지 않아 적의 우두머리 복당가 등이 다시 나쁜 무리를 모아 우리 병경을 침범하니 비록 관군이 국경 밖으로 쫓아내었으나 다만 크게 패배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수신이 다시 병조를 더 보내기를 청하였다. 조정의 의논하는 자가 모두 생각하기를 이 적이 사리에 어둡고 완고하여 허물을 고치지 않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에 있다고 여겨 이미 감독관, 총병관 등의 관원으로 하여금 날랜 병조를 가려뽑아 그곳에 가서 진수하는 도의사를 모아 기일을 정하여 소효를 공격해서 죽이도록 하였다. 생각한데 그대 국왕은 동쪽 변방에서 왕위를 계승하여 우리 국가에 충성을 다해서 융성함이 있고 쇠퇴함이 없으니 짐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생각한데 왕의 나라는 본래부터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졌는데 오랑캐의 땅과 이웃하고 있으니 또한 항상 이를 싫어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사가 지경에 들어 닥치면 적이 달아나 국경에 숨는 자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사로잡아서 바칠 것이라고 믿는다. 왕이 만약 편사를 거듭 보내어 멀리서 서로 응원하여 비휴의 위엄을 크게 덜쳐 견양의 무리들을 함께 죽여서 반역한 오랑캐가 이미 제거된다면 왕의 이 군주를 위하여 오랑캐에게 대적한 공로가 더욱 크고 성명이 더욱 무궁한 후대의 누림이 있지 않겠는가. 보수의 언저는 짐이 반드시 늦추지 않을 것이니 이를 삼가 지키라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치규 내의 사리에 따라서 즉시 배신, 의정부, 우찬성, 어유소 등으로 하여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들어가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후 의정부의 장계에 이르기를 어유소의 정장에 의거하면 비직이 성화 15년 윤 10월 10일에 임명을 받아 28일에 군사를 출발시켜 만포진의 강가에 도착하여 본진으로부터 이산진에 이르기까지 강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강물을 살펴보니 얼음이 얼어붙다가 곧 풀려서 군사를 건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둔한 지 10일 만에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해졌으므로 부득이 군사를 파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니 정장을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장계를 보고서 이에 의가의 어유소는 군기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미 죄를 다스리도록 제외하였습니다. 또 이해 11월 19일에 배신 의정부 조하의정 윤필상과 평안도 절도사 김교우 등을 시켜 군사 4,000명을 거느리고 들어가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떠난 후 의정부의 장계에 이르기를 윤필상의 정문에 의거한다면 비직이 임명을 받고 김교우 등과 더불어 12월 초 9일에 강을 건너 적의 소열에 나아가 공격하여 진멸시키고 머리 16급을 베고 남녀 합계 15명을 사로잡았으며 말 2필과 소 14두를 얻었으며 가축을 쏘아 죽이고 여사를 불사르고 그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사로잡혀 갔던 요동 동령이의 부녀 7명까지 얻어서 이달 16일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므로 정장을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장계를 보고서 이에 의가의 배신, 이조 참판, 세겸을 시켜 실봉한 주본과 포로, 가산, 물건과 사로잡혀 갔던 인구까지 안동하여 중국 조정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사람의 이름과 수목을 하나씩 열기하여 공문을 보냅니다. 1. 머리를 벤 것이 16급입니다. 1. 사로잡은 남녀 함께 15명 내에서 남자가 3명이고 부녀가 12명입니다. 한 명의 부녀는 타실로서 나이 41세인데 건주의 야인 이사노의 친딸이고 동령이의 야인 도아치의 아내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타실합으로 나이 11세인데 타실의 친아들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저근이인데 나이 9세이고 타실의 친딸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타비합으로 나이 6세인데 타실의 친아들입니다. 한 명의 소아는 타실의 친아들인데 길에서 죽었습니다. 한 명의 부녀는 야오네로서 나이 58세인데 건주위의 야인 군 아리가의 친딸이고 동령이의 야윈 아충합의 아내입니다. 한 명의 부녀는 아아실로서 나이 40인데 건주위의 야인 요동의 친딸이고 동령위의 야인 야호아합의 아내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이알로서 나이 7세이며 야호합의 친딸입니다. 한 명의 부녀는 야나이로서 나이 50세인데 건주의 야인 주아기의 친딸이고 동령의 야인 유화의 아내입니다. 한 명의 부녀는 아실합으로 나이 22세인데 건주위의 야인 충상의 친딸이고 동령의 야인 가아도의 아내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조기로서 건주의 야인 지노아르
자노알의 친딸로인데 길에서 죽었습니다. 한 명의 부녀는 패적으로 나이 41세인데 건주의 야인 투엄페의 친딸이고 동령의 야인 어아가의 아내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모알가로서 나이 9세인데 패적의 친딸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이기리로서 나이가 7세인데 건주의 야인 페베의 친딸입니다. 한 명의 소녀는 목기리로서 페베의 친딸인데 길에서 죽었습니다. 1. 야인이 관직을 물려받은 치규가 한 통입니다. 1. 말 2필 소 14두 가운데 소 10두는 연도에서 쓰러져 잃어버렸습니다. 1. 군기는 379벌입니다. 1. 남녀의 의복은 42벌입니다. 1. 가상과 잔물이 112건입니다. 1. 사로잡혔던 요동 동령이의 부녀는 7명입니다. 한 명의 부녀는 나변으로 공초에 이르기를 나이는 39세인데 요동 동령이 사람입니다. 부친은 일찍이 야인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마군에게 시집가 성에서 서쪽으로 3일 노정에 떨어진 한두 목둔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화 3년 10월 날짜는 기억할 수 없는데 건주의 야인 자화 등이 와서 난동을 부리니 부모는 몸을 빼쳐 달아났으나 저와 이웃에 사는 부녀 가마세는 함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화의 집에 도망하여 여종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있으면서 딸 하나를 낳아 13년을 지냈습니다. 금년 10월 무렵 중국의 군대가 정벌하여 소멸하고 돌아간 후 12월 13일 이른 새벽에 조선의 군대가 와서 공격하여 여사를 불사르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갈 때 우리들은 이것이 조선의 군대인 줄 알고 딸 누아어리를 데리고 군전에 와서 알리니 장수가 내력을 키워 묻고 거느리고 같은 때에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 명의 소녀는 누아어리로서 나이 13세인데 나변의 친딸입니다. 한 명의 부녀는 가마세로서 공초에 이르기를 나이는 33세인데 광양촌호 이양의 관아인 김소씨의 친딸입니다. 동령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김천호의 여정인 김내가에게 시집가 성에서 서쪽으로 3일 노정 떨어진 율동둔에서 남편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성화 3년 11월 날짜는 기억할 수 없는데 건주위의 야인 도아치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여 여종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나머지 떠나온 이유에 대한 말은 나변의 공초와 서로 같았습니다. 한 명의 부녀는 요조로서 공초에 이르기를 나이는 25세인데 요동의 동령이 전소 총기인 왕희의 친딸입니다. 동령이 총기 조자 은폐의 여정인 조폐에게 시집가 성에서 동쪽으로 반나절 노정 떨어진 탑 아령둔에서 남편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성화 3년 2월 초 2일에 야인 도아치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여 여정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떠나온 이유에 대한 말은 나변의 공초와 서로 같았습니다. 한 명의 부녀는 고가이로 공초에 이르기를 나이는 18세인데 요동 동령의 마군 최성의 여정인 최혜의 친딸입니다. 백성 김혜산에게 시집가 성에서 서쪽으로 5일 노정 떨어진 배상 막나둔에서 남편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성화 14년 10월 날짜는 기억할 수 없는데 건주의 야인 남타 등에게 사로잡혀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여 여종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나머지 떠나온 이유에 대한 말은 나변의 공초와 서로 같았습니다. 한 명의 부녀는 배파로서 공초에 이르기를 나이는 18세인데 요동 동령의 군인 내은송의 친딸입니다. 백성 왕태에게 시집가 성에서 남쪽으로 5일 노정으로 떨어진 아상합둔에서 남편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성화 14년 10월 날짜는 기억할 수 없는데 건주의 야인 조마 등에게 사로잡혀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여 여종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나머지 떠나온 이유에 대한 말은 나변의 공초와 서로 같았습니다. 한 명의 부녀는 예저로서 공초에 이르기를 나이는 18세인데 날 때부터 전승이 바보가 되어 부모 이름 자도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와 오라비인 요동 지비 조경은 성에서 동쪽으로 1일 노정 떨어진 억하둔에서 부모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성화 14년 2월 나자는 기억할 수 없는데 건주의 야인 나수 등에게 사로잡혀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 여종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나머지 떠나온 이유에 대한 말은 나변의 공주와 서로 같았습니다. 하였다. 비휴는 용맹한 군대이다. 견양은 오랑캐를 이릅니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7일 무자 네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양경 등이 상소하기를 어유소의 비장 이숙기 홍일호 이종생 이흠석 성규달과 우후조환과 종사관 심안인 신중고 조석보가 불안한 말을 내어 어유소가 여러 사람의 의논에 핍박되어 군사를 파하고 미리 세운 계획을 무너뜨렸으니 어찌 유독 어유소의 주의뿐이겠습니까? 이숙기 등도 그 주에서 도피할 수는 없으니 후에 비록 조그만 공로가 있더라도 그 전일의 주에 비교한다면 주벌을 면하게 된 것만도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현저한 상을 베푸시니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농공 행상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또한 있습니다. 홍일호는 죄가 탐호를 범하여 외방에 붙여두어 있었으며 이 흠석은 자기의 휘하를 첨가해 실적을 희망했으니 죄가 마땅히 국력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며 이 종생은 대신에게 아바에 오랫동안 폐기된 처지에 있다가 겨우 직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공을 세웠다 해도 홍일호는 석방되면 만족할 것이고 이 흠석은 고신을 돌려주면 만족할 것이며 이 종생은 복직만 되면 만족할 것인데 모두 풍계를 올려 승진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익명은 본래 무죄가 없으며 병으로 공무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전진에 종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바이며 이분은 명칭은 비록 무사이지만 활쏘기와 말타기를 능히 하지 못하니 군중에 있으면서 반드시 조그만 공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익명과 김여석의 장인이라는 이유로서 이분은 김교인이라는 이유로서 부당하게 1등에 두어 모두 당상관으로 승진되었습니다. 한 충내는 광망하고 무식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내금이가 되어 몰래 천장을 고쳤다가 죄를 받아 부초되었으며 신계종은 신진무사로서 처음으로 무가에 합격하여 관등을 뛰어 올라 판관으로 임명되었으니 그는 이치에 진실로 한 가지 재능도 없으며 김진은 배우지 못하고 책량이 없는데도 다만 궁시를 잘 만드는 것으로서 연주를 타고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이 모두 작은 공로로서 발탁되어 한 관사의 장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부하들이 복종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이영은 본래 뛰어난 재주가 없으며 그 공로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므로 작업을 띄어올려 임명한 것만도 족한데 형조 정랑으로 임명했으니 형조는 본시 이것이 높은 선임이므로 이영이 능히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이 계동은 변경에 유입하고 있었으며 김세정은 처음부터 정벌에 나가지 않았으니 후에 비록 명령을 받들고 들어가 정벌을 하기는 하였으나 겨우 공을 이루고 군사를 퇴각시키기에 미쳤는데 예의에 따라 중상을 받게 되었으므로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예전에 내려온 관례로 말한다면 개축년의 서정에는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한 사람이 많았는데 세종께서는 직첩만 주었으며 정해년의 서정에는 군공이 1등이 된 사람이 많았는데도 세조는 단지 이극균을 가선대부로 삼았으니 진실로 작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서정은 공은 옛날에 미치지 못하면서 논상은 이보다 지나치게 받았으니 어찌 옳지 못함이 없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공론을 널리 채택하여 성명을 회수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의정부와 일찍이 정성을 지낸 관원에게 보이게 하였는데 정창선 한 명의 심에 김국광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미 논상을 했으니 마땅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김양경이 아뢰기를 군주가 세상을 면녀하고 우둔한 사람을 연마하는 바는 작상뿐입니다.
지금 서정한 장수와 군사들이 적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많지 못한데도 새로 통정대부에 임명된 사람이 20여인이나 되고 가선대부에 임명된 사람이 10여인이나 되니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도록 하소서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심해가 대답하기를 이미 상을 주었으니 형세가 다시 고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육조의 관직은 가볍게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허혼이 일찍이 처형 조지하의 첩을 간통하고 또 그 종을 대신하여 노비를 송사했으니 형조 참의가 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채직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쳐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대사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이숙규와 성규달 등이 함께 모의하여 군사를 파였으므로 죄가 없을 수 없는데도 도리어 상전을 베풀었으니 사람들이 어찌 권성징악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가 패전하면 책임이 주장에게 돌아가고 아랫사람은 참여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군사를 파한 일이겠는가 하였다. 심회가 아뢰기를 전쟁에 이기면 사졸들이 모두 그 상을 받게 되는데도 군사가 패전하면 주장이 혼자 그 죄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김양경과 박안승의 심의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를 파하자는 의논은 성규달과 이숙기뿐만 아니라 온 군대가 모두 그러했는데도 두 사람의 관절이 높은 까닭으로 지목하여 이를 말했을 뿐이다 하였다. 박안승이 아뢰기를 홍의로는 주의를 범한 것이 매우 무거운데 지금 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직첩을 돌려받는다면 족할 것인데 가정대로 승진시켜 관직을 임명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의로는 직첩을 일찍이 이미 돌려주었고 공이 1등에 있으므로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하여 이를 상주었을 뿐이다 하였다. 박안승이 아뢰기를 정이라는 것은 한 관사의 장인데 신계종은 내자씨 판관으로서 관등을 띄어올려 내자씨 정으로 삼았으며 김진은 족계가 미천하고 아내도 첩의 소생인데 군기시정으로 삼았으니 청컨대 모두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김진은 궁시를 잘 만든다고 하는 까닭으로 이 관직에 임명했을 뿐이다 하였다. 박안승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사인과 궁인도 이 관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행군하는 사이에 비록 질병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행진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김익령은 본래부터 병이 있었으니 그가 종군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승진시켜 당상관으로 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윤정승에게 물어보겠다 하였다. 김양경이 또 아뢰기를 듣건대 장차 한명회를 보내어 하삼도의 재언을 가서 살피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사가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으니 대신이 주현을 돌아다니면 어찌 민폐가 없겠습니까? 관찰사도 돌아다니면서 살필 수 있는데 부득이하다면 경찰관을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를 정지하겠다 하였다. 시인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다. 공인은 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8일 기축 두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박안승 등이 차자를 올려 서정한 군사와 장수와 군사에게 함부로 상을 내린 그릇 때문 논액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8일 기축 세번째 기사 상의원에 전지하여 상당부원군 한명회에게 당표리를 하사하도록 했으니 그가 건의하여 서정을 2번 일으켰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8일 기축 네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형조 참의 허혼을 고쳐 임명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9일 경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복승정이 서정한 군사와 장수와 군사에게 관직을 상준 것을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수와 군사들이 2번이나 서리와 눈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돌아왔으니 그 노고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했다. 복승정이 아뢰기를 정은 곧 한 관사의 장으로서 부하의 관료를 통솔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신계종과 김진은 지록 종군하여
비록 종군하여 작은 공로가 있지만 어찌 인망에 부합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척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복성정의 말이 옳습니다. 모름지기 인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를 임명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주문사를 보내 중국 조정에 승전하여 잡은 포로를 바치는데 야인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중로에서 기다려 막을 지어 염려되니 홍일호, 우현손, 신석강, 홍정로로 하여금 경의 지위를 들어 동팔참의 길에 호송하도록 했으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신형과 헌납정서가 김진가 신계종 등의 관직을 개정하도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전전에 나아갔다. 조화성리 김계창이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 홍기달이 중풍에 걸려 입과 눈이 비뚤어져 사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내려온 전례의 도승지가 채차될 때에는 반드시 관계를 승진시켰는데 홍기달은 내가 장차 발탁하여 임용하라고 즉시 관계를 올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관찰사가 되어 조치가 마땅히 이루어졌으니 그의 관계를 승진시켜 경직으로 바꿔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병을 치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양경 등과 사관원 대사관 박안승 등이 상소하인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옛날 사람이 말해 작상은 사람들이 이를 얻으려고 애쓰는 바이지만 반드시 공로를 쌓아서 이를 얻게 하여야만 사람들이 그 분수를 편안히 지킬 것이다 했습니다. 홍일호는 탐엄하고 부정하며 이 종생은 권문에 아부하고 이 흠석은 그 관할을 함부로 천가하여 모두 중죄를 받았으니 비록 작은 공로가 있지만은 겨우 그 죄를 속죄할 만한데도 관계를 승진시켜 관직을 임명했습니다. 이 계동은 승지로서 참판에 임명되었고 이영은 주부로서 정랑에 제수되었는데 참판은 큰 재상이고 정랑은 높게 선임되는 것입니다.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나 뛰어난 공로가 없는데 수십일 사이에 지푸라기를 줍듯이 쉽사리 얻었으니 상이 벌써 분수보다 지나쳤습니다. 한충래의 광망함과 신계종의 신진과 김진의 천계로는 하급 관료에 있게 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감내할 수가 없을 것인데 지금 한 관사의 장에 발탁해 두었으니 어떻게 임망에 부합하겠습니까? 또 군공의 등급으로서 논한다면 1등은 이 관계를 올려주고 2등은 관계를 올려서 준직에 임명하는데 이 감과 김여석 같은 사람은 1등에 있는데도 이 관계를 올려주고 그 전의 관직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신계종과 한충래는 2등에 있는데도 관등을 띄어올려 시정에 임명했으니 통훈대부는 산질이고 시정은 실직입니다. 그 경중을 비교한다면 실직은 중하고 산질은 경한데 그 공로를 차례로 매겨 상을 주는 것이 거꾸로 되어 법칙이 없다는 것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신능이 듣건대 공로는 허물을 가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어유소가 군대를 파하자고 창의하였을 적에 여러 장수들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우후가 불가하다고 말하고 서기가 불가하다고 말했더라면 어유소가 어찌 능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배제하고서 군사를 파하여 보냈겠습니까? 어유소의 말에 각기 다른 의견이 떠들썩한데 파병할 것을 고집한 사람은 이숙기, 홍기달이라 했으니 이숙기 등의 죄는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도 도리어 중한상을 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신등은 붕괴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비목을 난타지 살펴보니 정헌대부가 된 사람이 이명이고 자헌대부가 된 사람이 1명이고 가정대부와 가선대부가 된 사람이 18명이고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이 된 사람이 수십 명이고 그 밖에 관계를 뛰어넘어 등급을 승진시킨 사람은 무려 수백 명이 됩니다. 그들이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를 바친 것은 40명에도 차지 않는데 작상을 함부로 한 것이 어찌 이렇게 극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시어 시원스럽게 개정을 결단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천계는 미천한 가계이고 준직은 품계에 준하는 실직을 말한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전이군 이 등 리양을 평안도에 보내어 교수를 내리기를 절도사 김교가 와 유방장 홍일호는 지금 주문서를 호송하는 이로서 요동에 가게 되므로 방어가 허술할까 염려해서 경에게 명령하여 가서 지키도록 하니 관찰사 현숙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고 마음을 다하여 방어에 대비하도록 하라. 김교 등이 비록 돌아오더라도 강의 얼음이 만약 풀리지 않는다면 경은 그대로 머물러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2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주하승지 김계창이 사안부의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천안의 수군 오맹정이 군수 이영희가 손효문을 함부로 죽인 이를 고발하려고 하니 호장 윤상이 이영희의 지시를 받아 그 시체를 매장하여 자체를 없애버렸으며 전구성과 이치문이 오맹정을 금지시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자는 형률이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전이 고을 수령의 명령을 들은 것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계창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풍속은 도노하지 않을 수 없으니 향리가 수령에게 대해서는 의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전구성이 등이 그 고수를 금지시킨 것도 이것이 풍속을 도노하게 하는 것이니 아마도 죄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논제를 하지 말도록 하라. 원통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수령을 무고한 것이라면 형률을 조사해 주의를 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 영의도 조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 종생 이흠석 홍일호는 일찍이 중죄를 범하였으며 성기달 이숙기는 비장으로서 군대를 파하자고 창의했으므로 그 죄가 또한 큰데도 농공은 죄가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등급이 같으니 이를 상벌이 법칙이 없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청컨대 농공을 차등이 있게 감하여 그 죄를 속하게 하소서. 또 1등은 이익 관계를 올려주고 2등은 관계를 올려주고 준직으로 임명하는데 지금 이 감은 공이 1등이 있는데도 오히려 예전의 관직을 가지게 하고 신계종은 공이 2등이 있는데도 관등을 뛰어넘은 시정에 임명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해서 논상이 거꾸로 되었습니까? 유진장, 현숙규와 중서관, 김익명은 모두 전공이 없는데도 상작을 요람되기에 받았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미 정승과 더불어 의논해서 정한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서장한 장수와 군사들을 경해루 아래에 연회하니 종친과 제추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연필상 이하 장수와 군사에게 명하여 모두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으며 해가 저물었어야 파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승경 등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김진의 아내를 첩의 소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비가 수령이 되고 어미가 또 봉작을 받았는데 이를 첩의 소생이라고 이런 것이 옳겠는가 하자 김승경이 아뢰기를 두 아내를 아울러 둔 사람은 마땅히 후치를 첩으로 삼아야 하는데 김진의 장모는 선취하였으니 그가 첩의 소생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수하여 서정한 장수와 군사들에게 관직을 상준 것을 개정하도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김양경과 대사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이 험석 홍일호는 일찍이 중죄를 범하였으며 이 습기 성규달은 군대를 파하자는 모의에 참여했으니 지금 비록 작은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겨우 전의 죄를 속할 뿐인데 어찌 죄가 없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상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 김여석은 공이 1등에 있는데도 오히려 예전의 관직에 그대로 있으며 신계종과 김진은 2등인데도 도리어 관등을 띄어올려 실직을 임명했으니 청가들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장례원 사이 이균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알타리의 정주 동상시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박안성을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로 이신교를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김작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6일 정류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공과 헌납정서가 아뢰기를 한충래는 광망하다고 하여 상의원 정을 재직시켰는데 돈영부 정에 임명되었으니 돈영부는 비록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은 아니지만은 정은 곧 한정 관사의 장으로서 요속을 통솔하여 다스리고 있으므로 진실로 광명한 사람이 마땅히 맡을 자리는 아닙니다. 또 전 내금이로서 천장을 몰래 고쳤다고 하여 주의를 받아 충주에 유배되었으니 심술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반으로 옮겨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 홍기달은 병으로 채직되었으니 관계를 올려주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는 도승지로서 전직하게 된다면 예의에 따라 가정대부나 가선대부로 임명했는데 내가 홍기달에게 특별히 관계를 올려주지 않은 것은 여탈의 권한을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홍기달은 임명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에 그치고 말겠는가 하였다. 구치공과 정서가 아뢰기를 풍속의 좋고 나쁨과 인재의 성하고 쇠함은 모두 학교에 관계되는데 외방의 교수는 대부분 유신이 아니므로 유생들이 수업하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도의 주부의 교수는 모두 문신으로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정서가 또 아뢰기를 그늘의 유생들이 사치를 다투어 승상하여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는 책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되게 적은 편이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유생으로 책을 끼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주의 경종에 따라 형벌을 처하게 하소서 하자 지사 설거정이 아뢰기를 근래 유생들에게 푸른 기스의 월령을 입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부끄럽게 여겨 학교 문에 나서면 곧바로 벗어버리니 학관이 어찌 능히 이를 금하겠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헌부에서 마땅히 금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구치곤에게 이르기를 유생으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금하라 하였다. 월령은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이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6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각도 주부의 교수는 문신으로서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6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친히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신형이 아뢰기를 서정의 농공을 비록 다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2등의 상직은 고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준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 녹을 탐내는 것이다. 녹은 올리고 내림이 있지만은 작업은 올리고 내림이 없으니 작업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알타리에 도만옥과 을태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8일 기한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경강 성숙이 아래기를 신등이 명령을 받들어 역대 군신 감을 교정하다가 선덕황제 15년에 이르니 거기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사신 조정과 김옥진이 송이버섯과 매와 사냥개를 중국에 바치자 황제가 말씀하시기를 송이버섯은 음식물이지만 매와 사냥개는 어디에 쓰겠는가. 지금부터는 음식물과 복식 이외에 매나 사냥개 같은 종류는 다시 곡물로서 바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선덕 황제가 우리나라에 구하여 징수한 것이 매우 번거로워 여인을 구하고 금을 구하기까지 하여 거의 없는 해가 없었는데도 특별히 매와 사냥개를 면제해 주었다 하니 반드시 이런 이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사관이 사실에 의하여 바른대로 쓰지 않았으니 어찌 후례를 경계하겠습니까? 첫건대 삭제하고 기록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의 직책은 중요한 것이다. 사실에 의하여 한결같이 쓴다면 선악의 사실이 1000년 후에라도 없어지지 않겠지만 만약 혹시 전에 듣고서 사실대로 쓰지 않는다면 신용할 역사가 못 된다 하고 마침내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